새벽에 첫 햇살이 오래된 나무 판자 틈새로 스며들어 김화자 할머니를 잠에서 깨웠다. 전라도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이 한옥에서 75년을 살아온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새들의 지저귐과 시냇물 소리가 어우러져 익숙한 시골 아침에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며 혼잣말을 했다. 오래된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작은 방은 추억으로 가득했다. 바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고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한 작은 제단이 있었으며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정원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주름이 잡혀있는 한복을 입고 마루로 나왔다. 눈앞에는 산비탈을 따라 비단처럼 펼쳐진 초록빛 계단식 논이 있었다. 이곳은 3대에 걸쳐 가족이 경작해온 땅이었고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랫길에서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서울에서 젊은이가 온대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라고 하네요. 김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온다는 소식은 늘 뜨거운 화제였다. 최근 몇 년간 혁신과 발전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시에서 온 젊은이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떠나갔고 미완성된 프로젝트와 이루지 못한 꿈만 남겼다. 이번 청년은 어떨지 보자. 할머니는 정원으로 나가기 위해 도구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가장 친숙한 도구인 작은 호미를 꽉 잡았다. 그녀의 채소밭은 마을의 자랑거리였고 귀한 약초와 향신료들이 정성스럽게 재배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시골 아침에는 꽤나 생소한 소리였다. 김 할머니는 잡초를 뽑으면서도 고개를 들었다. 대나무 울타리 사이로 마을로 들어오는 오토바이가 보였다. 라이더는 20살이 조금 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 하얀 셔츠에 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무거워 보이는 큰 배낭을 메고 있었다. 아직 젊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성숙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청년이 할머니의 대문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추고 공손히 인사를 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할머님 댁에서 지내며 일하게 될 김화자다. 할머니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미 얘기 들었다. 들어오너라. 오토바이는 마루 앞에 세워두고 지훈은 재빨리 오토바이를 끌고 김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옥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석가래에 걸린 말린 약초들의 향과 소나무 향이 어우러져 한국 시골 특유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네, 방은 저기다. 김 할머니는 작은 방을 가리켰다. 오늘은 쉬어라.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자. 지우는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지정된 방으로 들어갔다. 전통료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오래된 옷장만 있는 소박한 방이었다. 창문으로는 안개에 쌓인 먼 산들이 보였다. 드디어 왔구나? 지우는 혼잣말을 했다. 앞으로 6개월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야지. 그는 이 작은 마을에 오기로 한 결정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노부인과의 관계가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야기하게 될 독특한 사랑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른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김화자 할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나무 장작을 떼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에 지훈이 잠에서 깼다. 어제 늦게까지 짐을 정리하느라 피곤했지만 할머니에 대한 예의로 서둘러 일어났다. 할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김할머니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아침밥 먹고 밭으로 가자. 오늘부터 네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마. 식탁에는 전날 밤 담근 김치와 직접 기른 나물, 갓 지은 밥이 올라왔다. 도시에서만 살았던 지훈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지만
정성이 깃든 아침 식사의 향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맛있습니다, 할머님.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시골 밥상이라 변변치 않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다.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이런 진짜 맛을 느낄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밭으로 향했다. 새벽 이슬이 아직 채소들 위에 맺혀 있었고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호미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것부터 시작하자. 잡초를 뽑는 게 쉬워 보이지만 어떤 풀이 잡초고 어떤 풀이 약초인지 알아야 해. 지훈은 처음으로 농사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자란 그의 손은 너무 부드러웠고 금방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열심히 일했다. 저기 보이는 저 풀은 약초야. 할머니가 가리키는 곳에는 작은 초록잎이 돋아나 있었다. 당귀라고 하지. 뿌리가 귀한 약이 된단다. 지훈은 할머니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의 노트북에는 이미 할머니가 알려주는 약초들의 이름과 특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컴퓨터만 보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아니에요, 할머님. 제가 배우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머님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다. 그렇구나. 며칠이 지나면서 지훈은 점점 농사일에 익숙해져 갔다. 물집 잡힌 손도 굳어지기 시작했고 약초와 잡초를 구분하는 눈도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할머님, 빨리 오세요.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가 밭에서 들려왔다. 김 할머니가 서둘러 달려가 보니 밭 한가운데에서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커다란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움직이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긴 호미로 뱀을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뱀은 천천히 풀숲으로 사라졌다. 겁났지? 할머니가 물었다. 네, 처음 봤어요. 이런 큰 뱀은.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산골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단다. 사람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자기도 놀란 거야.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푸짐한 저녁을 차렸다. 산에서 직접 딴 버섯으로 끓인 된장찌개, 밭에서 가져온 신선한 나물, 그리고 오래 묵힌 막걸리까지. 오늘 잘 견뎌냈다. 할머니가 지훈에게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시골 생활을 경험했네. 지훈은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도시의 이야기, 대학 생활, 그리고 왜 이 마을에 오게 되었는지. 처음으로 그들은 진심을 나누기 시작했다. 사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 네. 6.25 전쟁 때 이 지역에서 실종되셨다고 해요. 할머니 연세대로 보아 혹시 그때 상황을 기억하실 것 같아서. 김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꾸나. 오늘은 늦었. 그날 밤 지훈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젊은 군인의 모습을 한 할아버지가 이 마을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젊은 김화자 할머니가 서 있었다. 며칠 동안 김화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지훈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이후 그녀의 눈빛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새벽녘,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지훈이 물었다. 앉아라. 할머니가 마당 한켠의 평상을 가리켰다.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구나.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1950년 그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20살이었고
이 마을에는 젊은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단다. 그 중에는 이진호 소위도 있었지.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진호는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었다. 할아버지를 아시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단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진호 소위는 다른 군인들과 달랐어. 문학을 사랑했고 시를 썼지. 전쟁 중에도 꽃과 나비를 노래했던 순수한 영혼이었단다. 우리는 몰래 편지를 주고받았어. 할머니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른 편지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었다. 이게 할아버지의 편지인가요?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래.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가을, 갑자기 인민군이 마을을 습격했고 진호는 마을을 지키다 실종됐지. 나는 그를 찾아 몇 년을 헤맸단다. 눈물이 할머니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소식을 들었지. 진호가 이미 약혼녀가 있었다는 걸. 그의 가족들은 전쟁통에 그가 실종된 줄도 모르고 있었단다. 그리고 그 약혼녀가 우리 할머니였죠. 지훈이 할머니의 말을 이었다. 그래,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그때 모든 걸 포기했다. 진호의 약혼녀를 찾아가 그가 전사했다는 걸 알렸고 그의 편지들을 숨겼지. 그리고 얼마 후 지금의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단다. 갑자기 먹구름이 달을 가렸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한 일이 옳았을까? 진우를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을까? 그가 정말 전사한 걸까? 아니면 지훈은 할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처음으로 그는 할머니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님,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볼게요.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날, 지훈은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노인들을 만났다. 6.25 전쟁 때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할머님,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다. 박 할아버지가 그때 상황을 기억하신대요. 할아버지가 실종된 게 아니라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후송됐다고.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산의 한 요양원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노인이 계시대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지훈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 현재의 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지훈아,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이제 너무 늙었다. 과거는 과거로 두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니에요, 할머님. 우리가 진실을 밝혀야 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할머님을 위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그리고 이 마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부산으로 가는 버스 안. 김화자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70년 만의 여행이었다. 그녀의 손은 낡은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진호의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지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미쳤지. 이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할머님은 정말 용감하세요.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할머니의 지난 세월처럼 보였다. 지훈아,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만약 진호가 정말 살아있다면 난 뭐라고 해야 할까?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할머니의 거친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부산의 한 오래된 요양원. 비가 그친 후에 촉촉한 공기가 현관을 감쌌다.
이진호님은 3층에 계십니다. 간호사가 안내했다. 하지만 그분은 치매가 있으셔서 대화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지훈이 그녀의 발을 부축했다. 307호실. 문이 열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흰 머리카락, 구부정한 진호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주름진 얼굴, 희미한 눈빛. 하지만 그건 이진호가 아니었다. 죄송합니다만. 간호사가 당황한 듯 말했다. 이분은 이진식 님이세요. 이진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훈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앉으세요, 할머님. 지훈이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이진식 노인이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혹시 화자 씨인가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저를 아시나요? 진호 형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전쟁 때 사랑했던 아가씨, 평생 잊지 못하셨대요. 눈물이 할머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형님은 끝까지 화자 씨를 찾으셨어요. 하지만 마을이 너무 많이 변해서 결국 작년에 그 그리움을 안고 돌아가셨죠.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할머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어떻게? 그때 이진식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형님이 남기신 마지막 편지예요. 언젠가 화자 씨를 만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죠.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사랑하는 화자에게 내가 떠난 그날 난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후송된 후 기억을 잃었단다. 모든 것을 기억해냈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넌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지.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랐어. 그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단다. 하지만 난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여름, 꽃이 피던 들판, 네가 지어준 밥,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빛이었단다. 이제 나는 떠나려 하네. 하지만 너를 사랑했다는 이 마음만은 영원할 거야. 진호가 방 안이 침묵에 잠겼다. 할머니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지훈은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할아버지는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끝까지 할머님을 사랑하셨네요. 그날 저녁 요양원을 나서는 길에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훈아, 이제 알겠구나. 사랑은 끝나지 않는 거였어. 단지 모양이 바뀌는 것뿐.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 여행이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부산에서 돌아온 후 마을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도시개발회사의 차들이 자주 드나들었고 이장의 집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불빛이 새어나왔다. 할머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지훈이 마당에서 약초를 다듬던 할머니에게 말했다. 그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금강산 개발이라는 회사가 마을 땅을 사들인다더구나. 리조트를 짓겠다나. 그때 마을 이장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김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할머니 땅을 노리고 있어요. 특히 약초밭이.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의 약초밭은 마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귀한 약초들이 자라는 곳이었다. 팔 생각 없다고 전해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할머니,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제시한 금액이 꽤 큽니다. 게다가 마을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미 동의했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이 땅은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단순한 재산이 아니야. 내 인생이고 우리 마을의 역사란다. 진호도 이 땅을 지키다 떠났지. 그날 밤 지우는 할머니의 방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문을 열자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할머님, 지훈이 그녀 옆에 앉았다. 이것 봐라. 할머니가 바랜 사진을 가리켰다. 이건 내가 20살 때 찍은 사진이야. 그때도 이 땅은 이렇게 푸르렀지. 내 부모님, 그리고 진호도 모두 이 땅을 사랑했단다. 지우는 사진 속 젊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밝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님.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지훈은 서울의 대학 선배들에게 연락했다. 환경법을 전공한 선배, 문화재 보존단체에서 일하는 선배. 모두가 힘을 모아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할머님의 약초밭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요. 지훈이 설명했다. 수백 년 된 약초들이 자생하는 곳이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대요. 하지만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할머니의 약초밭에 누군가 들어와 피해를 입혔다. 소중히 키우던 약초들이 뽑혀져 있었다. 이럴 수가.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무너진 약초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박씨, 아주머니가 말했다. 할머니의 약초로 우리 아이들이 몇 번이나 병을 고쳤는데 주민들은 밤새 약초밭을 복구했다. 지우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할머님! 지훈이 할머니 옆에 앉았다. 우리 함께 이 땅을 지켜요. 제가 할머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진호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지훈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네가 왜 이런 늙은이를 위해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사랑이니까요, 할머님. 지훈의 대답은 단순했다. 제가 할머님을 사랑해요. 가족으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약초들이 흔들렸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미쳤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우린 모두 미쳤어. 그날 밤 폭풍이 마을을 덮쳤다. 천둥과 번개가 마을을 밝혔고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마치 하늘도 그들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폭풍우 속에서 할머니와 지우는 마주 앉아 긴 침묵을 지켰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마을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다. 지훈의 고백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진 것이었다. 소문은 바람처럼 빨랐고 각색되어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갔다. 아이고, 세상에. 장씨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젊은 놈이 미쳤나. 김 할머니가 무슨 짓을 했길래. 다른 주민이 중얼거렸다. 그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이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주재했다. 이보시오, 김 할머니. 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일이 참 난감하군요. 개발 회사 문제도 있는데 이런 소문까지. 할머니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전 할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조용히 해라 한 노인이 소리쳤다. 네가 뭘 안다고. 이건 우리 마을의 체면과 관련된 문제야.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회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울에서 온 지훈의 부모였다. 지훈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니?
회관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부모님을 마주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자. 이건 분명 네가 혼란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때 김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 저는 지훈이를 거절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그 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아름답지만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겠습니까?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할머님, 그게 무슨... 지훈아! 할머니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넌 아직 젊다. 내 앞길이 창창하단다. 이 늙은이에 대한 감정은 일시적인 혼란일 뿐이야. 회관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지훈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앞으로 나섰. 김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님의 현명한 판단이. 하지만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제 땅은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집안의 유산이자 이 마을의 역사입니다. 이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할머니, 개발 계획이. 개발이고 뭐고?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땅은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배인 곳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지훈은 복잡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할머니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 지훈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그날 저녁, 지훈은 짐을 싸야 했다. 부모님의 강요로 서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할머님, 떠나기 전 지훈은 할머니의 방을 찾았다. 들어오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그냥 가거라. 전 돌아올 거예요. 지훈이 문에 기대어 말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할머니의 집을 떠나며 뒤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할머니의 방불빛이 마치 외로운 등대 같았다. 그가 떠난 후 할머니는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진호의 편지, 그리고 지훈과 찍은 최근의 사진들. 이런 게 사랑이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것이 감이 깊어갔다. 달빛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운명은 그들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지훈이 떠난 지 석 달 기마자 할머니의 약초밭은 더욱 울창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그녀는 더 일찍 일어나 더 늦게까지 일했다. 마치 끊임없는 노동으로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금강산 개발이 불법 로비와 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김할머니!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뉴스 보셨어요?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대요. 그동안 우리한테 하나밖도 다 불법이었던 거죠? 할머니는 묵묵히 텔레비전을 보았다.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이지훈 씨는 현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화면 속의 지훈은 카메라 앞에서 당당히 증언하고 있었다. 저는 이 회사가 농촌 마을들을 어떻게 괴롭혀왔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히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는 그날 저녁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님, 익숙한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지훈이 서 있었다. 그릇만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이 녀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히 어떡해! 죄송합니다, 할머님.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제가 맞는 일을 했다고 믿어요. 서울에 돌아가서 회사에 취직했던 것도, 증거를 모았던 것도 모두 할머님과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갑자기 할머니가 지훈의 뺨을 때렸다. 하지만 그 손길은 이상하게 부드러웠다. 바보 같은 녀석.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줄 알아? 알아요.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게 제가 할머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다 잘못 봤네. 장씨 할머니가 말했다. 이 총각이 우리 마을을 위해 그런 일을. 아들? 지훈의 아버지도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미안하다.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그들은 지훈을 마을의 영웅으로 보고 있었다. 할머님, 지훈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제 진심을 믿으시나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할미도 널 사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나이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아. 네가 보여준 진심이 전부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감동의 목소리였다. 이장님,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지훈이가 도와준다면.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개발 회사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마을은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할머니의 약초밭은 전통의학 체험장이 되었고 지훈은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해 마을의 권리를 지켜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이와 세대를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겨울이 찾아왔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은 어느 날 아침, 김하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 창밖으로 보이는 설경이 마치 그녀의 인생처럼 아름답고도 쓸쓸해 보였다. 할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최근 들어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굳건했다. 지훈아,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지훈은 할머니 곁에 앉았다. 할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내가 처음 진호를 만났을 때처럼 네가 이 마을에 왔을 때도 봄이었지.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거구나. 한 사람을 잃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은 사랑을 2번이나 느끼다니. 할머님,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인생에서 진정한 사랑을 2번 만났다는 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야. 할머니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진호는 내 청춘의 사랑이었고 너는 내 생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창밖에서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지훈아, 서랍에서 저 상자를 가져다 주겠니? 지훈이 가져온 상자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땅의 등기야. 난 이걸 마을에 기부하려고 해. 약초밭은 우리 마을의 교육센터가 되었으면 좋겠어. 젊은이들이 전통을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할머님.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이 집은 네가 가져라. 네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구나.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님, 제가 어떡해. 넌 이미 내 마음의 아들이자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었어. 이제 난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때 방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할머니! 박씨 아주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가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씩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와 인사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할머니와 지훈의 사랑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마을의 자랑이 되어 있었다. 여러분, 할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저녁이 되자 눈이 그쳤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지훈아.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네, 할머님. 내 손을 잡아주겠니? 마지막으로 진우에게 했던 말을 내게도 하고 싶구나. 지훈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 사랑한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고마워. 그날 밤 김화자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1년 후 마을은 크게 변해 있었다. 할머니의 약초밭은 김화자 전통의학 교육센터가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전통의 지혜를 배우고 있었다. 지우는 센터의 책임자가 되어 할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집, 그곳은 이제 사내 이야기관이 되어 할머니와 진호, 그리고 지훈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워갔다.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지훈은 할머니의 방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할머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그들은 모두 할머님의 사랑에 감동받았답니다. 할머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나이도 시간도 초월한다는 것을.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다. 약초밭에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한다. 우리 마을에 두 번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지. 하나는 전쟁 때 헤어진 순수한 사랑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이를 뛰어넘은 영원한 사랑이었어. 그리고 그 사랑들은 우리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지.